안녕하세요. 사연으로 듣는 인생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우리 주변의 진솔한 시니어 사연과 인생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조용히 요양원에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준비한 마지막 반격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정옥 씨는 분홍빛 블라우스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사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 앞에서는 깨끗하게 입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니까요. 손주가 좋아하는 고구마 마탕도 전날 미리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들은 말이 없었고 며느리는 바삐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식사도 없이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고 차에 태우며 요양원 체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요양원, 체험, 내가 왜? 잠시 머물다 올 거라는 며느리의 말에 정옥 씨는 가방 하나 챙기지 못한 채 차에 올랐습니다. 도착한 곳은 외진 언덕 너머 작은 요양원이었습니다. 노란색 벽지에 뿌연 창문. 어디선가 락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들은 방을 안내하고 금세 떠났습니다. 손주 얼굴 한 번 못 본 채 문이 닫혔고 며느리는 웃으며 뒤돌아섰습니다. 곧 데리러 오겠다는 말만 남긴 채 하루, 이틀, 3일 누구도 오지 않았습니다. 방에선 밤마다 낯선 할머니들의 흐느낌이 들렸고 창밖으로는 택배 트럭이 바쁘게 드나드는 게 전부였습니다. 매일 도시락을 나르던 젊은 택배 기사가 자판기 옆에서 혼자 앉아 계시던 정옥 씨를 발견하고 따뜻한 미소로 말을 걸었습니다. 춥지 않냐고, 불편한 건 없냐고. 정옥 씨는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버려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나가도 갈 곳이 없다는 걸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아들은 주소를 바꿔놨고 집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다고 요양원 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옥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잠든 척하며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듣지 못하게, 이제 정말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도시락은 정해진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요양원 식당에는 벌써 줄이 길었고, 정옥 씨는 평소처럼 제일 뒤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앞에 서 있던 누군가가 휠체어를 뒤로 확 밀면서 그 바람에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똑 소리 나며 반찬 국물이 땅바닥에 퍼졌고 도시락 뚜껑은 굴러 복도까지 날아갔습니다. 어디선가 나지막한 한숨 소리가 들렸고 몇몇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젊은 남자가 다가와 뚜껑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는 매일 이곳에 배달을 오는 택배 기사였습니다. 진회색 점퍼에 이름표도 없이 달린 모자 하나뿐인 평범한 옷차림. 하지만 정옥 씨를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새 도시락 하나 더 가져다 드릴게요. 그 말에 정옥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그는 식당 안으로 성큼 들어가 직원에게 조용히 뭐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잠시 뒤 따뜻한 도시락 하나가 다시 도착했습니다.
반찬은 조금 다르게 담겨 있었고, 새 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정옥 씨는 그날 처음으로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이 끝나갈 무렵, 그가 벤치에 앉아 있는 정옥 씨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식사 잘하세요? 어르신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여서요. 정옥 씨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오랜만에 누군가와 눈을 맞췄습니다. 젊은 남자의 미소에는 계산도, 눈치도 없었습니다. 별말 아닌 이야기부터 시작됐습니다. 날씨가 덥다. 내일은 비가 온다. 옆방 할머니가 새 이불을 받았다. 정옥 씨는 점점 말수가 늘었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말하고 손주의 이름을 꺼내고 서울집에서 키우던 다육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택배 기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와 나눈 대화는 짧았지만 정옥 씨에겐 하루 중 유일하게 따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작은 음료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커피 좋아하시냐며 조심스럽게 건넨 그것은 500원짜리 자판기 커피였습니다. 하지만 정옥 씨는 그때 마음 한쪽이 묘하게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 줬다는 것. 그저 노인 한 명이 아닌 사람으로 대해줬다는 것. 정옥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일기장에 한 줄을 썼습니다. 누군가 나를 사람답게 대해줬다. 그날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요양원에 오랜만에 손님이 찾아왔다는 방송이 들렸고, 직원들이 급히 복도를 정리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정옥 씨는 반사적으로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혹시 설마 아들이 온 걸까? 그런 생각이 가슴 속에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이는 며느리였습니다. 익숙한 고급 코트를 입고 머리는 새로 염색된 듯 윤기가 흘렀습니다. 정옥 씨는 잠시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잘 지내니? 손주는 학교 잘 다니고? 며느리는 바쁜 눈치로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꺼낸 말은 다름 아닌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동의서, 연장 계약서. 그 아래엔 이미 아들의 사인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옥 씨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젠 여기서 쭉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서울집은 리모델링 중이에요. 사실 어머니 방은 없어요. 아이 방이랑 우리 부부 방만 나왔거든요. 한마디 한마디가 살을 내는 듯 했습니다. 정옥 씨는 고개를 숙였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이제는 눈치조차 주지 않는 말투였습니다. 그제야 며느리의 진짜 의도가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채험은 거짓이었습니다. 요양원은 며느리가 원하던 종착지였습니다. 자신들의 집에서 시어머니를 깔끔히 지워내기 위한 계획. 며느리는 가방에서 영양제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긴 조용하잖아요. 밥도 잘 나오고 어르신들끼리 지내는 게 낫죠. 서울은 이제 어머니랑은 좀 맞지 않아요. 정옥 씨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 상처를 입은 마음은 더는 말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그 나이쯤 되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정옥 씨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아기였던 아들, 그리고 아직 철없던 시절의 며느리까지 함께한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정옥 씨는 처음으로 모든 끈을 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의 내 자리는
이제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뒤 요양원의 공기는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익숙한 복도와 낡은 식당, 정해진 일과 속에서도 정옥 씨는 그날부터 무언가 다르게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는 기다리지 않기로요. 누가 자신을 데리러 오길, 누가 미안하다고 말하길, 누가 이 상황을 되돌려 주길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손으로 선택한 무언가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택배 기사가 다시 도시락을 들고 왔을 때 정옥 씨는 조심스럽게 부탁 하나를 꺼냈습니다. 혹시 근처 우체국 들르실 일 있으세요? 택배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작은 노란 봉투가 정옥 씨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통장 하나와 복지 상담사 명함,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남긴 인감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옥 씨는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한자 한자 꾹꾹 눌러가며 편지를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요양원에 머물고 있는 김정옥입니다. 저에게 남아있는 집과 적금, 그리고 보험금 모두를 기부 형태로 위임하고자 합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이정훈으로 썼습니다. 매일 도시락을 전해주며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웃게 해준 그 젊은 청년. 편지를 보내는 손이 조금 떨렸지만 정옥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자신을 도구로 대하진 않을 거라는 것을요. 며칠 뒤 택배 기사는 조심스럽게 편지 한 통을 들고 왔습니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어르신, 저 같은 사람이 왜 이런 걸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만 받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진심이라면 저도 책임지고 어르신을 모시겠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정옥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이 연결됐다는 그 따뜻함 때문이었습니다. 정옥 씨는 다음 날 요양원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제 법률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제 재산과 권리를 제가 원하는 사람에게 넘기고 싶습니다. 몇 주가 흘렀습니다. 요양원의 공기는 여전히 뿌연 햇살과 비슷하게 흐릿했지만 정옥 씨의 표정만큼은 전보다 훨씬 또렷해졌습니다. 식사 후엔 자주 산책을 나갔고 주말이면 택배 기사 정훈 씨와 작은 공원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정옥 씨가 건넨 마음을 무겁게 여기는 모습은 분명했습니다. 말투 하나하나에 정중함이 배어 있었고 정옥 씨가 꺼낸 이야기에도 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 입구에 고급 외제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선글라스를 끼고 내려섰습니다. 고급백을 들고 구두 소리를 또각또각 울리며 접견실로 향했습니다. 직원에게 말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머니 통장 다시 저희 쪽으로 옮기게 해주세요. 서울집 리모델링 끝났고 이제 정리할 것들이 좀 있어서요. 직원은 머뭇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통장 소유권과 관련된 법률 조치가 끝났고 관련 권한은 외부의 제3자에게 위임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가족인데, 우리 집인데, 이 집도 제 명의인데 왜 못 봐요? 그 순간 요양원 안에서 걸어 나온 정옥 씨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집, 더는 내 것도 아니야.
이미 기부 계약 다 끝냈고, 내가 며느리인 건 이제 법적으로 아무 소용도 없어. 며느리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곧 나타난 정훈 씨가 정옥 씨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선언 같았습니다. 멀찍이서 지켜보던 요양원 사람들 사이에서도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고 집을 독차지하려던 며느리. 하지만 결국 시어머니가 그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린 이야기.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이힐 소리도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옥 씨는 벤치에 앉아 정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정리한 것 같아요. 이젠 누구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살고 싶어요. 정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제부터는 어르신 시간이에요. 봄이 막 시작되던 어느 날, 요양원 정문 앞 벚나무에 작은 꽃망울이 맺혔습니다. 하루하루 조용했던 정옥 씨의 일상에도 새로운 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산책을 나가고 주말이면 정훈 씨와 함께 근처 마트에 들러 작은 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둘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궁금해했지만 정옥 씨는 그저 웃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지요. 정훈 씨 역시 그녀를 어르신이라 부르며 늘 예의를 지켰지만 그 속엔 가족 이상의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옥 씨는 동사무소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위임했던 법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고 이제 모든 재산은 이정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그날 밤 정옥 씨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유품 중 하나였던 낡은 명패, 그리고 오래된 편지 한 통. 그 편지는 며느리와 함께 살던 시절, 손주가 그녀에게 썼던 유일한 손편지였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놀러 와요. 서울집 말고 우리 집에. 그 문장을 보며 정옥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정옥 씨는 정훈 씨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에게 작은 유서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그녀가 원하는 장례 절차, 재산 기부의 마지막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너는 내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돈이 아니라 내 마지막 시간이다. 너는 그 시간을 함께 나눠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정훈 씨는 말을 잊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정옥 씨는 그의 손을 가볍게 잡고 말했습니다. 자식이란 이름은 피로만 완성되지 않아요. 사람답게 대해준 너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야. 그날 이후 정훈 씨는 그녀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그 호칭을 조용하고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정옥 씨는 그 이름을 들으며 살짝 웃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마지막 선물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자신의 이름을 남길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봄이 완연해졌습니다. 요양원 마당엔 목련이 피고 창가에는 화분마다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정옥 씨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식사 때도 손수건을 펴고
조용히 기도를 드리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정훈 씨는 작은 도시락을 준비해 왔습니다. 정옥 씨가 좋아하던 들깨 미역국, 잘게 다진 소불고기, 그리고 검은깨 찹쌀떡 2알. 이거 어머니 마지막 소원 메뉴 아니셨어요?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엔 꼭 미역국 한 번 더 먹고 싶다고. 정옥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입 한 입 천천히 음미하듯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흐르는 음악처럼. 식사를 마치고 난 뒤 정옥 씨는 작은 상자를 정훈 씨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엔 본인의 마지막 유서와 함께 그가 쓸 수 있도록 남겨둔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옥 씨, 남편, 그리고 정훈 씨와 함께 찍은 최근 사진. 나, 이제 미련이 없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했어. 처음엔 억울하고 화도 나고 그래서 다 잃어버린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라도 내 마지막을 함께 나눠줄 사람 하나 있다는 게 고맙기만 하네요. 정훈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 애쓰는 듯 입술을 꼭 다문 채였습니다. 정옥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날은 병원 검진이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호흡은 평소보다 약했고 걸음도 느려졌지만 표정만큼은 오히려 밝았습니다. 요양원 문을 나서기 전 정옥 씨는 정훈 씨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내가 먼저 떠나더라도 너는 울지 마라. 나는 내 어머니로 충분히 행복했으니까.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웃을 때마다 내 마음도 같이 살아날 거야. 그날 밤 정옥 씨는 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도 없이 깊은 잠에 들듯 그렇게 떠났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온 정훈 씨는 그녀의 작은 방에 조용히 앉아 사진을 하나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중얼였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장례는 소박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정옥 씨의 삶을 기억하는 얼굴들은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요양원 원장, 직원들, 같은 병동 어르신들, 그리고 정훈 씨. 장례식장 한 켠에는 정옥 씨가 생전에 남긴 유서의 일부가 액자로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누군가의 어머니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그 문장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녀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돈도, 집도, 보험금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에게 사람으로 대해주는 법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훈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정옥 씨가 기부 의사를 밝혔던 재산의 일부가 장학재단 설립 기금으로 이체되었고 나머지는 노인복지단체에 지정 기부되었습니다. 남겨진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훈 씨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정옥 씨의 마지막 부탁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누군가 공부를 하거나 따뜻한 방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녀의 뜻을 받든다는 것이 그에게는 가족으로서의 마지막 책임이자 사랑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훈 씨는 정옥 씨의 사진 앞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마음속에선 평생 같이 살 거예요. 사진 속 정옥 씨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엔 후회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정훈 씨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이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자신이 돌본 어르신들에게 정옥 씨에게 받았던 따뜻함을 그대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옥 씨는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고 또 수많은 사람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정훈 씨는 누구보다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의 이름을 품에 안은 채 살아갔습니다. 그녀가 남긴 유산은 바로 마음을 주고받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오늘도 누군가의 삶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진짜 가족은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은 돈도 집도 아닌 서로를 사람답게 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가슴에 따뜻한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